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실무 강사 이희정입니다. 제 강좌에서 파워포인트로 온라인 강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그럼 강의 교환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제대로 만드냐? 그런 질문과 요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 교환을 좀 만들어 봤는데, 강의 교환 1탄, 이것을 통째로 준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템플릿 전체를 제공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의 강의 자료들은 제각각 내용마다 상황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지만 최대한 보편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레이아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템플릿을 가져와도 내 거로 못 만들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제대로 좀 사용하는 방법, 사용 시 꼭 주의해야 하는 방법, 이것보다 또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좌를 만드는 저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일단 모든 슬라이드의 크기는 16:9 와이드 스크린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출력되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첫 번째, 표지는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문가적인 품위가 좀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굳이 넣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학습 차례 같은 경우는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학생들 입장에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학습 차례당 하나씩 이렇게 간지 슬라이드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건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내용 슬라이드는 크게 나누어서 텍스트형, 이미지형, 도형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텍스트의 경우는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죠. 텍스트의 양이 적은 경우는 애써서 도형을 넣어서 강조하는 것보다 이렇게 텍스트를 크고 선명하게만 넣으면 더 깔끔하고 눈에 잘 들어와요. 또한 오른쪽처럼 그 배경을 진하게 하고 대신 그 텍스트의 색을 밝게 변경하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혹시 뭐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배경이 나오면 통일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임팩트 있는 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의 집중도가 높아지니까요. 텍스트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강조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도형이나 괄호 같은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텍스트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도형은 화려하지 않게 또 무겁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텍스트에 통일된 강조색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텍스트가 아주 많은 경우는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깔끔한 게 최고입니다. 이때 줄간격에 신경을 쓰고요. 각 문단을 글머리 기호를 넣어서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슬라이드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이미지를 좀 걷어내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이용한다는 건 진짜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할 만한 슬라이드 두 가지를 일단 제공했으니 맞는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템플릿을 제가 제공은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쓴다면 일이 2배가 되고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활용 방법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한 36장 정도 되거든요. 이 파일을 받는 링크는 영상 아래에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놨으니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텍스트를 할 건데 제가 8번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다른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선가 다른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왜 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컨트롤 C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쪽 자리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서식이 없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서식을 살리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멈추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 오른쪽에 지금 아래편에 보시면은 무슨 옵션 하나 나오죠?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거기에서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있는 놈인데요. 텍스트만 유지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네, 서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엔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줄로 되어 있겠죠? 이 부분에 적절한 곳에서 엔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좀 텍스트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텍스트는 두 가지 이상의 그 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게 되면 아무리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한다고 해도 맨 위에 있었던 그 서식밖에는 유지를 못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강조색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또 있잖아요. 이 강조색을 이렇게 드래그만 해요. 그냥 일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서식 복사라고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시면 서식이 복사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하면 서식이 붙어지는 거죠.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또 주의하실 점이 텍스트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 제가 26번인데 27번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아주 많은 경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런 다른 문장들을 가져왔어요. 역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러면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를 하실 때 전체를 드래그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시면 편해요. 그런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붙여넣기 옵션에 텍스트만 유지 이렇게 네,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백스페이스 해서 없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가지 부분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세 번째 단락의 하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에 속하는 놈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하위에 보낼까? 네, 임금, 그 다음 등록금, 네, 요 두 부분을 대충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탭키요. 키보드의 탭키를 한번 누르면 네, 개요 수준을 제가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은 21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책 이미지가 있는데 책 이미지 뒤편이 제가 도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책 이미지를 쓴다 그러면 이거를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책 이미지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늘려보시면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좀 남아요? 이럴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늘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찌그러지면은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그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을 줄이셔야죠.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얘네들을 배치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3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 말고 뭐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일단 얘를 버려야 되잖아요. 자, 버리지 말고 일단 옆으로 두고 뭐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간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 이미지에 서식을 복사하는 거죠. 아까 외우셨나요? 컨트롤 쉬프트 C. 그 다음에 지금 가져온 이미지에다 컨트롤 쉬프트 V. 그러면 어쨌든 동그래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이 아래에 제가 또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슬라이드 만드는 경우에는 그저 그냥 그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그 이전 슬라이드와 똑같은 형태의 레이아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아까 저 위에 예쁜 거 있었는데 이런 것을 찾으시려면 홈 탭에 보시면은 그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레이아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러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폰트들을 기본 폰트를 일단 썼어요. 물론 저도 다른 폰트를 좋아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헤드라인 엠체나 맑은 고딕이나 경고딕 정도만 사용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좀 더 멋진 폰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썼던 모든 경고딕을 나눔 바른 고딕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바꾸기라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에 그 아래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 누르시면 글꼴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꼴 바꾸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경고딕인데 새 글꼴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이렇게 골라주시면 그 고르는 것이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티가 확 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그런 글꼴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편지체 같은 거 한번 해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 와 이렇게 한 번에 변하는 게 보이시죠? 게다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네 경고딕 썼던 것은 그대로 지금 변경된 텍스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원래 헤드라인 엠체였거든요. 그럼 만약에 헤드라인 엠체를 또 다른 걸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면서요 또 강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까지 소개한 슬라이드를 이미지나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래쪽처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 차후에 하시고 우선은 쉽게라도 깔끔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업그레이드 슬라이드도 어차피 제가 만든 거니까 쓰실 분은 쓰시라고 이 모든 내용을 다 넣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을 쓰면 다 되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내용과 제가 만든 것이 하나하나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제작해보고 활용하다 보면 저절로 응용 능력도 생길 거예요. 틈나는 대로 제가 활용 방법에 대한 어떤 강좌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디자인의 그 강의 교환 템플릿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구독해주세요.